또 우리가 늦었네. 저는 5분 전에 저기한테 좀 있다고 오라쳐갔거든요. 아니, 나는 늦으면은 뭔가 성과가 있어서 늦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올라가니까 기대가 큰데? 세팅이 덜 됐다고 기다리라 했어요. 네. 다시, 마스크 잠깐 벗으시고 가서. 됐죠,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슴 아프고 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본회의 때 야성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때 관련 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에 빨리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모임에서 그런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국민들께 국회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할 때가 됐는데 이 예산안과 함께 쌍둥이 심사를 해야 할 세 법안이 원래 양이 많고 여야 간에 또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아직 대표심사 소위 구성이 안 됐는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의견 차이 같은데 이거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좀 이제는 상임위에 맡겨놓을 때가 아니라 그러다 상임위에 그냥 맡겨놓으면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그 문제도 좀 협의를 해서 빨리 하루속히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서 아무리 늦어도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나서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좀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일당의 선거를 먼저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오늘 또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한 분이 희생자 한 분이 또 발생했습니다. 158분이 이 세상과 작별을 했는데 국민들의 이 무거운 마음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민의의 정당답게 국민의 다수가 요구하고 또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일을 차질 없이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 또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성역 없이 또 차질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또 규명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조사법에 의회에서 지난주 본회의 보고가 됐고 또 의장께서는 교섭단체 대표 간에 협의를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답게 그런 민심과 국민의 뜻을 좀 표현해 주십사 하는 의회의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또 중진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또 다음번 당권 주자들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결국 그런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의장님께서는 국회에 여야가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히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까지 함께 그 위원회에서 마련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정조사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그 행위 과정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료의 검증과 또 증인의 신문을 통해서 실제 강제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강제 현재의 지금 경찰 수사에 부족함이 있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라도 보다 국민에게 또 희생자에게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동참해 주시다는 요청에 말씀드리겠고요. 의장님께서 좀 전에 주신 그런 예산 문제 또 민생입법의 문제는 이건 당연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상임위와 또 예결에서의 그런 예비심사와 또 종합정책질의 이어 구별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잘 가려내고 그러나 민생을 살리는 또 서민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도 예산심사에 임해서 국민들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가 좀 더 저희는 좀 신속한 많은 법안들을 좀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각 상임위에서도 이제는 예산의 예비심사가 거의 끝나가니 이제는 정말 서로 앞다퉈서 밤을 새서라도 관련된 여러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속도전을 좀 전개해야 할 때다. 그래서 누가 더 국민 앞에 민생 관련된 이 입법과 제도의 개선에 많은 성과를 내느냐를 가지고 국회는 힘없이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 또한 드립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오기 전에도 조금 전에도 3선 이상 경진 17분이 모여서 여러 정부 현안을 논의했습니다만은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다. 이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할 수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여러 절차를 취했습니다만은 번번이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들, 우리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에 뭔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100차례 이상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건이 생기면 진상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진상조사에 너무 집중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면 말하자면 재발방지하는 일을 계속 소홀히 한 것을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쟁에 흐르고 또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당분간은 강제성 있는 수사에 맡기고 그것이 끝나고 부족하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되 그때는 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하여야 하지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 방법으로 정쟁만 유발하는 것이 문제가 있잖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오늘 또 중진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특히 국회 상황이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예산법정 기한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 그래도
미진하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우리 당의 의견이 거의 당론에 가깝게 모아진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 운영도 해보신 정당이니까 또 제때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은 퍼펙트 스톰이 이야기 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나 예산이 선제적으로 작정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협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 사실 지금 대통령실 옮기고 남은 옛 청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리모델링이라든지 활용을 위한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행안부의 경찰국은 경찰을 지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법상 있는 경찰 인사 재청에 관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 자료만 모으는 건데, 거기에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법에 있는 재청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예전에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그 기능을 했지만 그것이 편법이라고 없앤 마당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성적으로 좀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 부처,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도 새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많이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논의가 있고 예결위에서 논의가 있겠지만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가 예상하는 국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도와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첫 해만이라도 좀 화끈하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그러니까 예산 문제, 일단 국정조사야 그것부터 이야기를 나눠가면 될 것 같고요.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실이 이전은 안 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좀 있는 그대로 제대로 좀 제출을 하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미 들어간 돈이 있을 거고, 내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수로 들어간 돈이 있을 거고, 향후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들어갈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일치의 내일을 저희가 보고 나면 이건 불가피하구나, 이건 좀 저희가 보기엔 낭비성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이 보기에 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라고 큰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조를 받으시려면 그런 자료 제출부터 좀 우선하게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경찰국 신설이나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가 직접 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유법 시행령에 의한 기구의 설치이고 사업의 추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따지지 않으면 언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저희가 전향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통령실, 한 말씀만 드리면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서는 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이전 과정에서 뭐 민주당이 보기에 조금 위험한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크게는 역대 대통령들 공약으로 다 해왔던 것들이고 하니까 크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